자, 인덕터에 대한 기본 지식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터의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L1, L2, Ln n개의 인덕터를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서 들 답은 VT와 VLT라 합시다. L에 걸립니다. VT와 IT, 그 다음에 L1에 걸리는 전압을 V1, L2에 걸리는 전압 V2, Ln에 걸리는 전압을 Vn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등가적으로 하나의 LEQ로 고친다면 토탈 걸리는 전압 VT와 IT가 얘는 VT가 LEQ 곱하기 DT분의 DIQ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와 같은 꼴로 만들어서 요 LEQ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등가 인덕턴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KVL을 쓰게 되면은 토탈 전압 VT는 각각의 전압의 합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V1T는 왜 돼요? L1의 특성식이니까 L1에 흐르는 전류가 IT입니다. 따라서 L1의 DT분의 DIT가 되고 L2에도 역시 IT가 흐르는 거니까 L2의 DT분의 DIT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n번째도 똑같이 DT분의 DIT에 LN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DT분의 DIT가 다 있으니까 끄집어보면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쭉 가서 LN까지를 더하고 DT분의 DIT가 되는 거니까 이 수식하고 비교하니까 등가 인덕턴스는 모든 인덕턴스의 합과 같다. 이건 뭡니까? 저항의 경우와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C는 왜 됐어요? 컨덕턴스하고 같은 경우죠. 그래서 컨덕턴스의 상대가 저항이니까 C의 상대인 LEQ는 저항의 관계식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V1 대 V2 대 쭉 가서 Vn은 V1은 예고, V2는 예고, Vn은 열이니까 DT분의 DIT를 다 묶어내면 다 약분을 해버리면은 L1 대 L2 대 Ln이 됩니다. 즉 L에 걸리는 전압의 B는 인덕턴스의 B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B가 아니죠.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량의 B는 캐패시터에서의 역수에 비례한다 그랬고 지금은 인덕턴스의 값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거. 저항이처럼 L이 크면 전압이 많이 걸리고 L이 작으면은 작은 전압이 걸린다. 예제를 보면요. 이건 뭐 큰 어려움이 아니니까 세 개의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2mH, 3mH, 5mH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LEQ는 얼마죠? 바로 얘 더하기 얘를 하니까 10mH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더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 전원이 있는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6mH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둔다면 얘가 2배의 V1이고 그랬을 때 여기서 들 답은 LEQ는 그러면은 외부에 인가되는 전압을 VT라고 두고 IT라고 둔다면 VT는 LEQ에 DT분의 DIT라는 걸 만족을 하면 돼요. 자, 6mH의 특성식은 V1T는 6mH의 DT분의 DIT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토탈 인가되는 전압은 L에 걸리는 전압이 합과 같으니까 VT는 V1T 플러스 2배의 V1, 즉 3배의 V1입니다. 따라서 V1은 3분의 1 VT가 되는 거니까 얘를 여기다가 여면은 3분의 1 VT는 6mH의 DT분의 DIT. 따라서 VT는 18mH의 DT분의 DIT가 될 거니까
LEQ는 18mH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정석으로 푸는 거고, 전압 분배 법칙을 봅시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대2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인덕턴스로 환산된다면 얘 인덕턴스의 2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압의 비가 1대2니까 인덕턴스의 비도 1대2. 그래서 12mH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LEQ가 6 플러스 12, 18mH가 된다. 이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직렬 연결은 이와 같이 등가 인덕턴스는 모든 인덕턴스의 합과 같고 각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인덕턴스의 비와 같다. 이것이 인덕턴스의 직렬 연결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7의 2의 3 병렬 연결. L1, L2, Ln이 모든 전압이 동일하게 VT라는 전압으로 흐른다면 이것이 LEQ라는 하나의 인덕터로 등가 인덕턴스로 바뀌게 되면 LEQ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LEQ의 역수는 각각의 역수의 합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L1에 흐르는 전류는 I1, 여기가 I2, IN. 그러면은 IT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플러스 I2 플러스 주가스 IN이 됩니다. 그 다음에 L1의 특성식은 VT는 L1의 DT분의 DI1T. 그 다음에 L2의 DT분의 DI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ln의 dt분의 di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dt분의 dit는 dt분의 di1 플러스 dt분의 di2 이런 식으로 dt분의 din까지 만들어지고 dt분의 di1은 l1분의 vt 그 다음에 L2분의 VT 이런 식으로 가서 LM분의 VT 그래서 VT를 다 묶어내면 L1의 역수, L2의 역수, LN의 역수의 DT분의 VT 따라서 VT는 L1 역수, L2 역수 쭉 가서 ln의 역수의 전체의 역수의 dt분의 dit 얘가 바로 LE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Q는 갈로 안에 거의 역수니까 LEQ의 역수는 갈로 안에 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 때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저항의 역수의 비와 비례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는 왜 돼요? dt분의 di1 대 dt분의 di2 쭉 가서 dt분의 di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의 비는 L1분의 1, L2분의 1 쭉 가서 Ln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네. 얘하고 다 같은 거니까 분모로 이뤄오면은 L1분의 1분의 dt분의 di는 L2분의 1분의 dt분의 di2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와 같이 예분의 예는 예분의 예는 예분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은 각 인덕턴스의 역수에 비례한다. 자, 예제 7-20 병렬 3개인데 여기에 2헨리, 여기에 3헨리, 여기에 6헨리 때 LEQ는
자, 이거는 저항 3개 있을 때 돼요. 각각에 대해서 LEQ의 역수는 공식대로 쓰면은 2의 역수, 3의 역수, 6의 역수 해서 6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1. 따라서 LEQ는 1L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6L리하고 3L리하고 를 먼저 구하면은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 저항의 병렬 연결과 인덕터의 병렬 연결이 같은 거니까 2L리가 됩니다. 그래서 2L리하고 2L리하고 합성을 하면은 바로 1L리가 돼요. 반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R이크는 1L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두 개씩 딱 끼워서 고해서 구해도 되는 겁니다. 자, 예제 7-20. 병렬 3개인데, 여기에 2헬리, 여기에 3헬리, 여기에 6헬리. 그때 LEQ는? 자, 이거는 저항 3개 있을 때 돼요. 각각에 대해서 LEQ의 역수는 공식대로 쓰면은 2의 역수, 3의 역수, 6의 역수 해서 6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1. 따라서 LEQ는 1L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6L리하고 3L리하고 를 먼저 구하면은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요거하고 똑같아요. 이 저항의 병렬 연결과 인덕터의 병렬 연결이 같은 거니까 2L리가 됩니다. 그래서 2L리하고 2L리하고 합성을 하면은 바로 1L리가 돼요. 반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R이크는 1L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두 개씩 딱 끼워서 고해서 구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제 7-21. 여기가 6mm 헬리. 그 다음에 여기가 3mm 헬리. 그 다음에 여기가 2mm 헬리. 여기 오는 전류가 I1, I2, I3. 여기 걸리는 전압이 VT, 여기 흐르는 전류가 IT. 자, 그런데 시간 T에 따라서 IT의 파형이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지더라. 0, 2mA, 미리암페어가 달리고 2, 여기가 8, 여기가 5, 여기가 미리세컨. T가 음의 영역에서 I1의 제로는 1mA, I2의 제로는 0.5mA, I1, 3의 제로는 0.5mA. 이랬을 때 T가 양의 영역에서 파형을 구하라는 겁니다. 전류의 파형을 구하고자 하네. T가 양의 영역에서 I1T, I2T, I3T의 파형. 자, 변화량을 갖고, 자, IT가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하면요. I1T, I2T, I3T도 리니어하게 증가해야 돼요. 왜? 세 개의 합이 얘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전압이 인가가 되는 거니까 VT의 값이 일정하니까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돼.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런데 기울기가 같은 게 아니고 얘가 직선으로 변한다면 자, 얘가 직선으로 변하기 때문에 VT의 증가량도 직선으로 될 거니까 어떤 일정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직선이 돼야 되고, 얘도 직선이 돼야 되고, 얘도 직선이 돼야 돼. 그러면 대충 모양이, IT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간 T에 따라서 I1T, I2T, I3T가 이렇게 하나는 0.5mA로 두 개는 오고 하나는 1mA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기울기가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류의
B가 아니고 전류의 변화량의 B는 2대 3대 6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급격하게 제일 많이 변하고 그 다음에 얘가 그거의 반을 변하고 그것을 1.5분의 1의 바꿈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변화량 dt분의 di1 대 dt분의 di2 대 dt분의 di3가 6대 3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dt분의 di가 it가 i1t 플러스 i2t 플러스 i3t니까 왜? 흘러들어가는 것이 각각이 흐르는 거니까 델타 i1, it는 각각의 변화량하고 같습니다. 합과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델타 i1t, 델타 i1 대 델타 i2 대 델타 i3가 6대 3대 2니까 델타 i1 대 델타 i2는 6대 3. 그러면은 반이 흐르는 거니까 델타 i2는 2분의 1 델타 i1.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하면은 델타 i1 대 델타 i3는 6대 2가 되죠. 그러면은 델타 i3는 3분의 1 델타 i1이에요. 델타 i1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은 델타 i1 플러스 2분의 1 델타 i1 플러스 3분의 1 델타 i1 6분의 5, 6분의 11 델타 i1 따라서 델타 i1은 11분의 6의 델타 i의 값에 변한 델타 i가 얼마입니까? 2에서 6을 변했으니까 6만큼 변했어요. 얘가 6만큼 변했으니까 11분의 36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5ms까지 1mm에서 11점, 3점 한 4점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1 플러스 11분의 36 되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것이 I1T의 파형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I2는 델타 I1의 반이 변해요. 얘의 반이니까 11분의 36, 18.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렇죠? 요거의 변화량의 반이니까 요 정도.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0.5, 2분의 1 플러스 11분의 18.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변해. I3는 델타 I3는 I1의 3분의 1이니까 얘의 3분의 12. 그러니까 얘는 18이고 그 다음 12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0.5 플러스 11분의 12.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증가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플러스 11분의 12. 얘는 2분의 1 플러스 11분의 18. 얘는 1 플러스 11분의 36. 이런 식으로 I1T, I2T, I3T 파형을 변한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VT가 0에서 T가 5ms까지 VT는 얼마예요? L이 얼마입니까? 전체의 L이 2mH, 1mH죠? 1mH에 dt분의 dit.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가 5를 변하는데 6이니까 5분의 6이 돼요. 얘가 5분의 6이 되니까 5분의 6, 1.2 mV가 됩니다. 그러면은 I1T는 이게 상수니까 I1T는 L 6mH 분의 1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시간 t까지 역시 리니하게 올라갑니다. t까지 1.2mV t 곱하기 dt 1.2mV 예 플러스 I1의 제로. 그러면은 얘하고 계산하니까
6분의 1.2, 0.2가 되겠네요. 0.2에 t, 0.2t. 얘가 1mH, 1mA. 그 다음에 t가 5ms니까 1ms. 세로를 이으면 0.2. 뭔가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델타 1 대 델타 2 대 델타 3가 6대 3 대 2가 아니고 6대 3 대 2가 아니고 6분의 1 대 3분의 1 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6을 곱하니까 2대 3대 2대 1대 2대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대 2대 3. dt분의 di1, dt분의 di2, dt분의 di3가 1대 2대 3. 그러면은 dt분의 di2가 2배의 dt분의 di1, 그 다음에 dt분의 di3는 3배의 dt분의 di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it가 i1t 플러스 i2t 플러스 i3t니까 델타 it는 델타 i1t, 델타 i2t, 델타 i3가 되고 얘는 2배, 얘는 3배니까 전체적으로 6배의 델타 i1t가 됩니다. 자, 얘가 얼마가 변했냐면 6mA가 변했으니까 델타 it의 변화량은 1mA가 변합니다. 어쩌다가 5ms 동안. 따라서 t가 있고 i1t가 있으면은 1mA로 오다가 그 다음에 1mA가 변했으니까 2mA 이런 스타일로 변합니다. 5ms. 이게 ms 동안에 이런 스타일로 i1이 변하고 i2는 델타 i2는 델타 I1의 2배니까 2ms가 변해요. 2mA. 그러니까 0.5mA에서 그 다음에 5초 때 2.5mA. 요만큼. 이런 식으로 2.5mA가 되고 요거는 2mA. 그래서 여기에 I2T고 I1T, I2T. I3T는 3배입니다. 3mA가 변해요. 그래서 3.5까지 이런 스타일로 변하는 것이 I3T다. 자, 이렇게 구해도 좋고 또는 자, 요 제로가 될 때까지는 상수고 5 이상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5대 구해가 요소까지 변화의 양을 구해서 그 위에 일정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오다가 일정하게 가는 거니까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은 이미 가르쳐 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요 제로에서 5ms 사이의 함수 관계를 구해서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제로에서 5ms 안에 우리가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인가되는 전압 VT와 IT가 얘 세 개가 병렬이니까 얘 두 개가 합성하면은 2ms, 얘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1ms입니다. 그래서 VT는 1mH에 1ms가 아니고 1mH, 1mH에 dt분의 dit, 그리고 dt분의 dit가 5ms분의 6mA니까 5분의 6. 따라서 계산을 하니까 얘하고 1.2하고 하니까 1.2mV가 됩니다. VT가. 그러면은 I1T, 열로 흐르는 전류 I1T는 6mH분의 1의 제로에서 T까지 1.1mV의 DT 플러스 I1 제로인데 I1 제로가 1mA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를 나가면은 0.2가 되고 1을 DT라니까 T. 그래서 0.2T 플러스 1mA입니다. 자, 시간 t에 따라서 I1t를 구하니까 1mA로 쭉 왔어. 그 다음에 I1t가 어디까지냐 하면 5ms까지 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5ms를 넣으면 1mA, 1mA, 2mA가 돼. 그래서 2mA가 되는 거니까 5ms에 이런 식으로 증가를, 리니하게 증가해요. 왜? t의 1차 함수니까. 리니아. 그 다음에 5ms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mA로. 이것이 I1t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이 I1t. 그 다음에 I2t는 어떻게 되겠어요? I2t는 L이 얼마냐면 3mH, 3mH 분의 1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1.2mm의 dt 플러스 I2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얘가 넘어오니까 0.4의 t 플러스 0.5mA. t가 5mS 그러면 2mA니까 2.5mA. 이게 2.5mA가 되는 포인트까지 0.5mA에서 t가 제로보다 적을 때는 0.5mA가 유지해 오다가 t가 5ms일 때 2.5, 그래서 리니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I2t의 파형이에요. 그 다음에 I3t는 얘가 2mH에 I3 제로 하니까 얘가 0.6이 됩니다. 0.6t 플러스 0.4니까 t 대신 5mS 그럼 3mA, 3.5mA.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3.5mA. 0.5에서 3.5mA. 이것이 I3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의 파형이 이런 모양으로 된다. 예제 7의 22. 종속 전류원이 들어가 있을 때 얘가 2마이크로헬리, 이 IX, 여기 흐르는 전류가 IX, 그럴 때 LEQ.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T, 여기 흐르는 전류를 IT라고 뒀을 때 VT는 LEQ의 DT분의 DIT가 되면 됩니다. 자, IT는 IX 플러스 2배의 IX니까 3IT가 되겠죠? IX가 됩니다. 따라서 IX는 3분의 1 IT. 그 다음에 2마이크로헬리의 특성식은 VT는 2마이크로헬리 곱하기 DT분의 D IXT.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3분의 2 마이크로헬리의 DT분의 D IT. 따라서 LEQ는 3분의 2 마이크로헬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덕턴스하고 여기에 있는 인덕턴스의 B가 얼마가 되느냐. 전류가 IX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의 B가 1대2입니다. 근데 IX라는 미지수로 표현되었으니까 만약에 흐르는 전류가 1mA, 2mA 이래 되면 그냥 1대2가 되는데, 그러면 변화량을 몰라요. 그래서 IX의 변화량이 있고 여기는 이 IX의 변화량이니까 이 라인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과 이 라인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도 1대2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과 여기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이 1대2 변화량이 1대2니까 얘가 인덕턴스에 어떻게 1 마이크로 헬리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 마이크로, 2 마이크로 헬리와 1 마이크로 헬리의 병렬 값이니까 2 마이크로 헬리 플러스 1 마이크로 헬리 분의 2 마이크로 헬리 곱하기 1 마이크로 헬리 하니까 바로 3분의 2 마이크로 헬리가 된다. 뭐 이렇게 보여도 좋고.
요 문제는 답이 틀릴 수도 있는데 답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IT가 이와 같이 T에 의한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3mH이고 여기가 3mH이고 여기가 6mH니까 토탈 인덕턴스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LEQ는 얼마가 되죠? 얘 두 개 합하면은 2mH, 얘하고 합하면 5mH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5mH의 IT라는 전류가 흘렀을 때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VT는 어떻게 돼요? L, EQ 곱하기 DT분의 DI가 됩니다. 그래서 5mH 곱하기 DT분의 D의 I가 뭐냐 하면은 3, 마이너스 3E의 마이너스 15T. 얘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 미분하면 45, 5mH니까 135mH의 E의 마이너스 15T 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볼트가 된다는 거죠. 135mV, E의 마이너스 15T의 100mV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VT까지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T라고 두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TT라고 둔다면 V1T 대 V2T의 B는 얼마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B는 여기에 인덕터의 값과 여기에 있는 인덕터의 값의 B와 같아 그랬으니까 3대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얘 두 개가 합하면 2mH니까 그래서 3mH하고 2mH가 있는데 3mH에 걸린 전압이 V1, 2mH에 걸린 전압이 V2니까 V1과 V2는 인덕터의 B와 같다 그랬으니까 3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V1T는 자, V1과 V2를 합하면 얘가 돼. 그리고 B가 3대 2야. 그러면은 얘를 5등분해서 3등분이 V1으로 가고 2등분은 V2로 가는 거죠.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은 27이 돼요. 27에서 3을 곱하면 81, E의 마이너스 15T mV가 되고 V2T는 27에 2등분이니까 54, E의 마이너스 15T mV. 이렇게 V1T와 V2T까지도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I1은 L1에 흐르는 전류 I1은 얼마냐는 겁니까? 3mH에 흐르는 전류 IT는 주어져 있고 V1, V2, V까지도 다 구해놨어요. 그럼 I1T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 3mH 분의 1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미의 시간 T까지 L에 걸리는 전압 V2T를 갖다가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얘를 엮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3성 3분의 10의 3성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미의 시간 t까지 54e의 마이너스 15t의 dt가 됩니다. 3분의 10의 3성 곱하기 54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15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제로. 이 값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엮는 것이 뭐냐 하면은 it는 L분의 1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vt 플러스 dt에 i의 제로 값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얘를 열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그쵸? 그리고 t가 음의 영역에서 이 함수가 맞는지도 모르고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이 여기 되면 어디 되냐면은 3분의 10의 3성의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54e의 마이너스 15t의 dt 플러스 i의 제로.
3분의 10의 3승에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3의 2의 마이너스 15t의 0에서 t까지 플러스 i의 0. t 잡으려면은 3, 3에서 마이너스 0 잡으려면은 1, 3, 10의 3승 마이너스 10의 3승의 2의 마이너스 15t 플러스 i의 0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여기가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가 뭐가 VT 안에 미리볼트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단위는 암페어가 돼요. I2T는 얘를 적분하는 거니까 얘 적분이 3분의 2가 되죠. 2분의 3이 됩니까? 그래서 2로 나누고 3, 2분의 3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5t에 플러스 여기 I1t고요. 여기는 I2t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I1의 초기값과 I2의 초기값은 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합하면 t가 제로일 때 1로 흐르는 전류하고 1로 흐르는 전류는 t가 제로일 때 공급하는 전류와 같은 거니까 여기다 t 제로 잡으면 IT가 제로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제로가 되는데 각각은 몰라요. 즉 다시 말해서 요 안에서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순환 전류에 의해서는 DC 전류이거든. DC 전류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렇죠? 왜? 인덕터는 숏서킷이니까. 그래서 요 순환 전류를 없다라고 두면은 둘 다 제로가 되면 돼. I1 제로도 제로, I2 제로도 제로. 즉 두 개의 합이 제로고 순환 전류가 없다는 것은 둘 다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I1 제로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I1 제로가 마이너스 3A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3A가 이렇게 순환 전류가 3A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덕터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됐을 때 DC 전류 성분, 즉 요 사이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전류가 있더라도 다른 데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전압도 영향을 안 미치고 다른 전류에도 영향을 안 미쳐. 예제 7-24. 자, 앞에서 우리가 C의 특성식은 이렇게 된다. 즉 C에 흐르는 전류 RC는 C에 걸리는 전압 VC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C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VCT를 갖다가 미분해서 ICT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ICT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C에 흐르는 전류는 존재를 하죠. 흐르지 않으면 제로라는 값이 있으니까 값이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VCT는 미분 가능 함수가 돼야 돼요. 미분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미분 가능 함수가 돼야 되고 이 말은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된다. 언제? 상태가 변하더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연속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T=0인 순간에 다 끼어요. 스위치가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는 것은 전체 회로의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C에 걸리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얘가 연속 함수가 돼야 되니까 VCT는 어느 순간이도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 변화가 불가능. 스텝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VC의 제로 마이너스 값하고 VC의 제로 플러스 스위치가 닫히기 전의 값과 닫히고 난 이후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덕터에서는 IL의 제로 마이너스와 IL의 제로 스위치가 열렸을 때의 최종값하고 그러니까 닫히기 바로 전의 값하고 닫히고 난 이후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VC의 제로라고 썼는데 사실은 스위치가 닫히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L에 흐르는 전류는 바뀌고 난 이후에 제로. 그러니까 T가 음의 영역의 값을 그대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T가 음의 영역이니까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이쪽 회로만 풀면 되는 거니까 이쪽 회로에서 2V라는 DC 전압만 가 있으니까 얘는 숏서키트, 얘는 오픈서키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예요. 그러면 2V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ILT는 1A가 흐르고요. 1A가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제로가 되죠. 왜? L이 숏서키트니까 흐르는 전류가 있더라도 0V, 여기도 0V. 그래서 VCT도 제로가 됩니다. VCT는 제로가 돼요. 따라서 T가 양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스위치가 다 끼면 회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는 얘 전압원이 인가되는 거니까 T가 양의 영역에서는 ILT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DC고 여기도 DC니까 얘는 숏서키트, 얘는 오픈서키트. 얘가 오픈이니까 똑같이 ILT는 변화가 없어요. 1A가 그냥 그대로 흐르는 거고, 실제로 VCT가 0V 있는데 얘는 0V죠. 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얘가 숏서키트니까 0V고 얘는 6V와 5V 1대2로 디바이드 되는 거니까 4V가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4V 걸리니까 여기도 4V가 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VCT가 4V가 되는 겁니다. 자, T가 음의 영역에서 이 값에서 T가 양의 영역에서 이 값으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바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VCT가 0V에서 T가 스위치가 바뀌자마자는 VCT는 연속이어야 되니까 VCT의 제로 마이너스는 VCT의 제로 플러스와 똑같이 0V로 유지되다가 시간이 쭉 T가 증가함에 따라서 VC가 최종적으로는 얘가 4V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ILT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IL의 제로 마이너스나 IL의 제로 플러스가 다 같이 1A가 되고 T가 흘러서 IL의 무한대가 되더라도 역시 1A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얘만 0V에서 4V로 이렇게 어떤 모양 갖고 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변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나중에 과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8장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위치가 탁 변하면은, 스위치가 있어서 T가 제로인 순간에 상태가 딱 변한다는 거예요. 회로가 변해버렸어. 회로가 변하니까 L과 C의 값도 변하려고 그럴 거예요. 변하려고 그러는데 C에 걸리는 전압하고 그 다음에 L에 흐르는 전류는 순간적으로 스위치가 탁 바뀐다고 해서 바로 값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값을 그대로 갖고 그 다음 상태로 유지돼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아래 걸리는 전압이나 아래 흐르는 전류는 불연속이 돼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C에 걸리는 전압, L에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연속이 되어야만 한다. 왜? 미분 가능 함수가 되어야만 되니까.